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준이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쩌면 동화는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저자 이서희, 출판 리텍 콘텐츠, 2021년 11월에 출간한 책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이 책은 수많은 당신과 우리를 위한 동화와 동화 속 명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에 공감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면 언제든지 동화 속 이야기와 그 속의 주인공들이 편안한 위로를 건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픔을 양분으로 자라난 나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브라질에서 1968년 발표된 소설입니다. 영화화되기도 하고 브라질 초등학교의 교재로 사용되기도 하며 여러 국가에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제라는 이름의 소년입니다. 널리 알려진 제제라는 이름은 조제의 애칭입니다. 제제는 5살에 혼자 글 읽는 법을 익힐 만큼 영특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실직한 아빠, 공장에서 일하는 엄마, 3명의 누나와 형, 그리고 동생까지 함께인 가족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내 안에 악마가 살고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할 만큼 가혹한 가족들의 냉대와 무신경한 폭력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제제의 친구는 민기뉴라는 이름의 라임 오렌지 나무였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제제는 자신의 나이를 6살로 속이고 학교에 나갑니다. 학교에서의 제제는 선생님을 위해 꽃을 선물해 주기도 하는 착한 아이입니다. 학교 밖에서는 모두가 제제를 못된 아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모두가 제제를 영리한 아이로 여겼습니다. 하루는 장난꾸러기 제제가 자동차에 몰래 매달리며 놀다가 자동차의 주인인 포르투갈 아저씨에게 들켜 크게 혼이 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제제는 그를 증오하게 됩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은 화려함이 아니라 광물에 뜬 나뭇잎과 같은 조촐한 것이며 사랑 없이 인생이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 난 조숙하기 때문에 금방 철이 들어 이상이라는 걸 갖게 될 거래. 하지만 이상한 일은 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야. 첫 번째 풍선은 한 번밖에 못 만들어. 첫 번째 풍선을 잘 만들지 못하면 다시 만들 수도 없고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어져 버리지. 하지만 누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모두가 어른이었다. 그것도 아주 슬픈 어른. 슬픔을 조각조각 맛보아야 하는 어른들 뿐이었다. 이 병은 결코 비어있지 않을 거야. 난 이 병을 볼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볼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겠지. 나에게 이 꽃을 준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나의 학생이라고. 장난기가 많은 제제는 어느 날 또 장난을 치다 발에 유리가 박혀버리고 맙니다.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혼나는 것이 두려워 가족들에게 다친 사실을 비밀로 합니다. 다친 발을 이끌고 학교에 가는 길에 제제가 마음을 다해 증오했던 포르투갈 아저씨 마누엘이 제제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둘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제는 그를 포르투가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아저씨는 그에게 사랑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며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뽀르뚜가 아저씨는 열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친구와 희망을 잃어버린 제제는 큰 충격과 슬픔으로 병에 걸리고 맙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맞이한 죽음과 이별 속에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민기뉴가 하얀 꽃을 피우고 제제는 작별 인사를 배우게 됩니다. 민기뉴가 성장을 마친 어른 나무가 되었듯이 제제도 아픈 상처를 겪고 철이 든 어른이 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48살이 된 제제가 뽀르뚜가 아저씨에게 편지를 남기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니까요.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리고 내 가슴 속에 행복의 태양이 빛나는 것 같아요. 네, 죽일 거예요. 이미 시작했어요. 벅존수의 권총으로 쏘아 죽이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서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그만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가 죽어요. 생각은 우리의 눈과 인생의 모든 것에 깃들게 되지. 혹시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가 무슨 일을 당한다 해도 아주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겠니? 푸른 이파리가 낙엽이 되어 떨어져도 사라지지 않고 이듬해 싹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것처럼 무엇이든 사라지는 것은 없단다. 아픔이란 가슴 전체가 모두 아린 그런 것이었다. 아무에게도 비밀을 말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슬픔 속에 간직하고 죽어야 하는 그런 것이었다. 팔과 머리의 기운을 앗아가고 베개 위에서 고개를 돌리고 싶을 마음조차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사랑하는 뽀르뚜가 저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원히 안녕히. 제제는 너무 어린 나이에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겨우 마주한 희망은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라질 순간을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미약한 온기에 기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은 듯하죠. 우리는 항상 친구를 잃고 버거운 아픔을 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조금씩 어른이 되어왔고 매번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중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철이 들어야만 할까요? 성장이란 왜 아프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갑자기 찾아오는 아픔과 이별을 피할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하지만 조제라는 제제의 이름은 태양이 되라며 별들이 그의 주변에서 빛나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태양처럼 따뜻한 빛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 빛이 꺼지는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 안에 머물고 있을 5살짜리 아이를 달래고 보듬어 주면서요. 그것은 틀림없이 멋진 곳일 거야. 꽃들에게 희망을. 꽃들에게 희망을은 삶의 희망을 위해 쓰인 동화입니다. 작가의 말처럼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선 한 애벌레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알에서 깨어나 알껍질과 나뭇잎을 먹으며 한 마리 애벌레, 호랑무늬를 가진 그 애벌레는 문득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세상의 온갖 매력적인 것들을 만나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호랑 애벌레 앞에 애벌레로 만들어진 거대한 기둥이 나타납니다. 수백, 수천, 어쩌면 그 이상의 애벌레들이 잔뜩 모여서 구름에 가려진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모두가 바라는 그곳에 자신이 바라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 사이에 참여하게 됩니다. 애벌레들 틈에서 밟히고 치이고 또 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높이 올라왔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속에서 호랑 애벌레는 노란 애벌레를 만납니다. 둘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두 애벌레는 그동안의 노력을 뒤로한 채 함께 기둥 아래로 내려옵니다. 애벌레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평화로운 생활의 지루함을 느낀 호랑 애벌레는 다시금 기둥 위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호랑 애벌레가 떠나고 슬픔에 잠겨있던 노랑 애벌레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이런 삶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게 분명해. 나도 방금 도착했어. 아무도 설명해줄 시간이 없나 봐. 다들 저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애쓰느라 바쁘거든. 하지만 모두 저기에 가려고 서두르는 걸 보면 아주 멋진 곳인가 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른 애들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틀림없이 멋진 곳일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런 생활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랐어. 하지만 지금 나를 바라보는 너의 다정한 눈길을 보고 내가 이 생활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됐어. 그것은 위로 올라가는 일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건 순간순간 달라지는 것 같아. 틀림없이 그 이상의 것이 있을 거야. 노란 애벌레는 늙은 애벌레를 만납니다. 털투성이 자루 안에 거꾸로 매달린 모습에 놀란 노란 애벌레에게 늙은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한 과정을 말해줍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깨달은 노란 애벌레는 그 곁에서 실을 뽑아 고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영겁과 같은 시간이 흐른 뒤 노란 애벌레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노란 나비는 호랑 애벌레를 찾아 벌레들의 기둥으로 날아옵니다. 호랑 애벌레는 노란 나비의 모습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기둥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나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둥을 내려오며 호랑 애벌레는 모든 애벌레의 눈 속에서 멋진 나비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나비가 될 수 있다고 외칩니다. 기둥을 벗어난 호랑 애벌레는 노란 나비를 만납니다. 그를 따라 번데기가 된 호랑 애벌레는 마침내 호랑나비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나비는 미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단다.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로 나르면서도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지. 날기를 간절히 원해야 해.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겉모습은 죽은 듯 보여도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나비가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애벌레들과는 다르단다. 날개를 가진 멋진 존재로 변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데
하나뿐인 목숨을 어떻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토록 고생해서 올라온 기둥이 수천 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꼭대기에 오르려면 기어오르는 게 아니라 날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애벌레마다 내부에 나비가 한 마리씩 들어있을 것이라는 기쁨에 들떠 그들을 하나씩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애벌레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를 닮았습니다.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며 경쟁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에 잠식당하고 말 거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지 찬찬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가능성과 희망을 뒤로하고 불안을 덮기 위해 무작정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순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이 옳다고 모두가 말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불확실함과의 감수할 용기, 그리고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고 때로는 무언가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무엇을 바래왔나요? 무엇을 포기하였으며 무엇을 위해 지금의 자리에서 나아가고 있는지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순간이 고개를 내밀 때 비밀의 화원. 비밀의 화원의 주인공은 부유한 영국 부모님과 함께 인도에서 살던 10살 소녀 메리입니다. 하지만 메리는 전염병으로부터 부모님을 잃고 영국 귀족인 고모부 크레이븐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무관심한 부모님 대신 하녀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온 메리는 약한 몸과 제멋대로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메리는 하녀 마사, 정원사 벤, 그리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유럽 울세와 친구가 됩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며 메리는 마음의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녀 마사가 메리에게 줄넘기를 가르쳐 주어 건강까지 서서히 나아집니다. 어느 날 메리는 붉은 가슴 울세의 도움으로 방치된 화원을 발견합니다. 그곳은 메리의 고모가 돌보던 화원이었습니다. 고모가 세상을 떠난 뒤 메리의 고모부가 그곳을 폐쇄하고 방치했던 것입니다. 메리는 마사의 동생 닉톤과 함께 꽃을 심고 잡초를 뽑으며 화원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화원은 차차 아름다움을 되찾고 그와 함께 메리도 점점 밝고 건강한 아이가 됩니다. 비가 오던 어느 날 메리는 이상한 울음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 끝에는 메리의 사촌이자 몸이 아픈 고모부의 아들 콜린이 있었습니다. 콜린은 자신의 등이 굽은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콜린과 메리 그리고 디코는 친구가 됩니다. 세 아이들은 갈등을 겪고 화해를 하며 진정한 의미의 우정을 배웁니다. 메리와 디코는 콜린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합니다. 마침내 메리와 디코는 콜린을 비밀의 화원으로 초대합니다. 화원의 아름다움에 반한 콜린은 다른 두 아이의 도움으로 휠체어에서 처음으로 벗어나 두 발로 일어서고 걷게 됩니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손으로 만든 기적이었고
콜린 스스로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낸 순간이었습니다. 콜린도 처음 화원을 발견했던 메리처럼 서서히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고모부는 아이들이 비밀의 화원에 있다는 이야기에 놀라게 됩니다. 그곳은 죽은 아내의 흔적으로 열쇠까지 숨겨두었던 비밀의 화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의 화원과 건강한 아이들의 모습에 고모부도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아내의 눈을 닮은 아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는 그제야 자신의 아들 콜린의 손을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회색빛 정원에 메리가 애정을 갖는 순간 치유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야기 속 아이들은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서툴게 곁에 친구에게 손을 내밀며 나아갑니다. 아이들의 성장으로부터 어른까지 상처를 치유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생명력과 따뜻한 영향력, 다정과 친절은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죽어가던 모든 것에 마법 같은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생명력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불안한 현실이 언제든 우리를 삼켜버릴 듯하고 그 거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픈 상처에 다시 걸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다시 눈을 깜빡이고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고통이 삼킬 수 없는 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너무 두렵다면 다음 순간까지 불을 끄고 고요히 쉬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생명에게는 겨울이 있으니까요. 다시 봄이 돌아오는 순간 당신만의 화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당신만의 마법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좁은 길을 따라 피어난 행복의 꽃. 빨간머리 앤. 빨간머리 앤으로 잘 알려진 이 소설의 원제는 그린 게이블스의 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빨간머리 소녀 앤의 초록지붕집 생활 외에도 앤의 젊은 시절을 다룬 에이벌리의 앤, 앤의 대학생 시절을 쓴 레드먼드의 앤, 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앤의 모습을 그린 윈디 윌리엄스의 앤 등 여러 속편이 있는 긴 시리즈의 소설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릴 적 읽었던 짧은 동화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마릴라 커스버트, 매슈 커스버트 남매는 농장 일을 도울 남자아이를 입양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입양을 맡은 스펜서 부인의 실수로 수다쟁이 여자아이 앤이 기차역에서 매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여러 집을 전전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순수하고 맑은 앤을 돌려보낼 수 없었던 남매는 고심 끝에 앤을 입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앤은 씩씩한 아이였지만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말썽쟁이였죠. 아이를 길러본 적이 없는 커스버트 남매에게는 이런 앤을 양육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앤을 친딸과 같이 사랑하며 앤에게 사랑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사랑 속에서 또 따뜻하고 순박한 에이번리의 이웃과 앤의 특유의 강함을 잃지 않고 바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교환학교인 퀸즈 전문학교의 친구 길버트와 나란히 1등으로 합격합니다. 이후에는 1등에게만 수여하는 레드먼드 대학 장학금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대학 진학을 앞두고 매슈가 세상을 떠나고 마릴라의 시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국 앤은 장학금을 포기하고 마릴라의 곁에 남아 마을 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빨간머리의 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에이벌리의 앤, 레드먼드의 앤 등 수많은 속편에서 앤의 인생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교사로 일하면서
신념과 현실 사이에 갈등하기도 하고 마릴라의 친척 아이들을 돌보기도 합니다. 끝내 대학에 진학하여 영문학 학사를 취득하고 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일하기도 하죠. 힘겨운 어린 시절을 딛고 씩씩하고 곧게 일어난 애네 앞에는 길고 긴 인생에 아름답기도 하고 험난하기도 한 다채로운 여정이 펼쳐진 것입니다. 긴 시간 속에서 애는 울고 웃고 아파하고 불안해합니다. 벅찬 행복과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애네 인생 속에서 고통과 기쁨, 고뇌의 선택이 함께하였듯 우리 인생의 모든 지점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쓰여졌나요? 어떤 불안과 좌절을 겪고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요? 엄청난 성장을 이루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겪어온 시간은 하나의 소설처럼 당신이라는 주인공을 이곳까지 이끌었으니까요. 앞으로 쓰이게 될 이야기에도 주인공은 수없이 좌절하고 때로는 멈춰서고 또 가끔은 기뻐하고 사고를 치기도 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당당하고 멋진 주인공이 되어 당신의 삶을 마음껏 펼쳐내시길 바랍니다. 작은 아이가 선사하는 마음의 위로. 하이디. 하이디의 배경은 맑은 스위스 산골입니다. 별빛과 건초침대, 어린 염소, 노을, 그리고 시원한 공기 속에서 어린아이 하이디가 생활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순수하고 강한 생명력을 지닌 하이디의 이야기를 거대하고 깨끗한 자연에 대해 섬세한 표현, 따뜻하게 녹아있는 종교적 색채와 함께 풀어냅니다. 하이디는 일찍 부모님을 잃고 이모와 함께 자랐습니다. 5살 무렵 이모가 일을 하러 떠나면서 알프스의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하이디는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과 소리, 동물들, 염소를 돌보는 친구 페터,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이디에게 많은 것을 알려준 페터의 할머니, 그리고 하이디를 아끼는 할아버지가 있는 알프스의 생활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이디가 조금 더 성장하자 학교와 교회를 보내야 한다는 이유로 하이디의 이모가 하이디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몸이 약해 걷지 못하는 소녀 클라라의 친구를 구한다는 독일의 한 가정에 맡겨버립니다. 다행히 클라라와 하이디는 좋은 친구가 됩니다. 또 클라라의 할머니와 가까운 관계가 되어 독일어와 기독교 신앙을 배웁니다. 하지만 클라라 집안의 엄격한 가풍과 알프스를 향한 그리움의 하이디는 향수를 앓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몽유병까지 걸리게 됩니다. 하이디는 결국 알프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워하던 알프스, 자신을 아껴주는 할아버지, 친구 페터와 페터의 할머니를 다시 만난 하이디는 서서히 건강을 회복합니다. 글을 모르는 페터에게 독일어를 가르쳐주면서 학교에 적응하기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이디의 할아버지도 아들을 잃고 마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과거를 하이디로 인해 회복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갑니다. 어느 날 하이디를 만나 다시 만나고 싶었던 클라라가 할머니와 함께 하이디를 찾아옵니다. 자연의 힘과 하이디의 따뜻함, 둘의 우정 속에서 클라라도 차차 건강을 회복합니다. 마음속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이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독립적이고 강한 인격체인 어린아이 하이디의 작은 말과 커다란 생각들은 주변 사람들의 아픔까지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베푸는 이탄은 누군가에게 무엇보다 강한 의지가 되기도 합니다. 친절과 다정을 통해 타인의 용기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만의 살아가는 방법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그다지 대단한 일은 아닐지 몰라도 세상을 더 나은 시선으로 바라보기에는 충분한 것들입니다. 하이디의 이야기 속에 묘사된 스위스의 저녁 노을, 들판 위의 양떼의 모습, 치즈, 빵, 염소젓과의 같은 음식들, 꽃이 만발한 산속의 싱그러운 풍경과 아이들의 웃음, 이 모든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의 위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작은 것에 감동하고 과거와 현재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마음의 병을 앓고 사무친 그리움에 잠기기도 하면서요. 우리가 영원히 소중한 고향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그 고향에는 언제까지나 평화가 머물길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빛 아래 잠드는 당신의 모든 밤과 추억이 따뜻하기를 기도합니다.